네, 네. 아이, 반갑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이 얘기를 했네요. 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식품입니다. 식품에서도 지속 가능 식품, 서스테이너블 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그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일하고 있는 풀무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국과 글로벌로 이 서스테이너블 푸드를 어떻게 전략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예, 한국에서는 첫눈이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설레고 뭔가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좀 모자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저는 풀무원에서 한 3년간을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콩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 상품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두부라든지 또한 콩을 이용한 이런 대체육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 개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일단 그 제가 일하고 있는 풀무원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할랄 푸드와 이 지속 가능 식품들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거나 또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식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랄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무원이란 회사가 지속 가능 식품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런 지속 가능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한 어떤 좀 전략적 재원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어떤 회사든 그 회사에 이야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 창업주에 관한 이야기, 어떤 정신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어떤 회사들은 다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풀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은 1950년에 전쟁을 겪게 됩니다. 53년까지. 그래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풀무원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원경선이라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이 할아버지시죠. 예. 이 원경선 원장님이 1955년에 풀무원이라는 농장을 만드셨어요. 그러셔서 오갈 곳 없는 어린이들, 고아들이나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농업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유기농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원경성 원장님은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부터 농약이나 비료들이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것들이 자연에 좋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실제 현재 풀무원의 메인인 철학이고요. 또한 이러한 그 농장이 잉여 농산물이 생산됨에 따라 가지고 1984년에 야채 가게를 열게 됩니다. 이 야채 가게가 저희 회사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즉, 풀무원은 한 40년 정도 된 한국의 회사, 식품회사인데요. 유기농 야채 가게에서 시작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정신적인 그 기반은 어떤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연 사랑, 이런 것들에 된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좀 한국, 대한민국 내에서 현재 풀무원이 약 한, 미국 달러 기준으로, 어, 2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작년에 이루었습니다. 근데 92년, 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7천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만에 한 30배 이상 매출이 성장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산업, 뭐 건설업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으나 이 식품 기업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기업은 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풀무원은 한국 내에서 식품 쪽에서 최초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987년에 처음으로 두부를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두부들이 예전에는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판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나 보관적으로 좀 오래가지 못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원료에 대한 그 히스토리 시스템, 즉 원료 이력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제품을 보면 이 제품의 주 원료, 두부 같으면은 콩이겠죠? 콩의 원료가 어떻게, 어디서 생산이 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일반 소비자들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2006년에는 한국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원재료 및 첨가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쓰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풀무원은 이때 처음으로 모든 원재료와 첨가물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풀 레이블링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제 많은 경쟁사들도 이를 따라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이 부분은 체계를 갖춰서 현재는 한국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풀 레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그 지속 가능 식품에 대해서 풀무원은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글로벌로 확산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2022년에 지속 가능 식품 전문 브랜드인 지구식단. 지구식단이 의미하는 거는 지구의 식탁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풀무원의 정신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할아버님 원경성 원장님에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이웃사랑, 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 해서 현재는 그것들을 포함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나와 우리 이웃들, 그 다음에 지구까지, 그러니까 환경까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지속 가능 식품의 의미를 가지고, 약간 좀 회사의 그런 철학들이, 의미들이 확대되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그 스콘 아이 확인해 줄 수 있으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안 네, 될 안 것 같아서. 되나요? 네, 지금 안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지금? 지금 됩니다. 아이 언제부터, 모습이 네? 있어요. 언제부터 끊긴 건가요? 이스코나이가? 얘가 저, 지금 거의 처음부터 끊긴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저도 쓰는 거는 제가 이스코나이를 좀 다시 연결해도 될까요? 지금? 네. 왜냐면 되긴 되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나가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Iya, it's working Mas Fauzan. Bisa dimulai. 네, 이제 됩니다. 되나요? 네네, 이제 됩니다. 어, 그 언제부터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되나? 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풀무원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다시 이 장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AI가, 그리고 이게 안 되시면은 바로 좀 노티를 주시겠어요? 네. 그, 풀무원은, 국내에서 지금 현재 한 7위권 정도, 대한민국에서 7위권 정도에 있는 규모의 식품 회사고요. 사실 창업한 지가 약 한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40년 만에 식품 회사 중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규모를 한 회사로는 유일무이하고요. 물론 뭐 다른 건설이나 IT 쪽은 짧은 시간에도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식품 회사에서는 거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된 이유는 한국에서 소비자를 위한 어떤 안전한 제품이나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의 식품 회사들과는 다른 어떤 최초라는 최초의 시도와 그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도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작년까지 한 2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이건 1992년 대비 약 30배 정도 매출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 대한민국 또는 글로벌 최초의 한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포장두부를 가장 먼저 87년에 시작을 해서 소비자들이 두부를 먹을 때 좀 더 위생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을 수 있게 한 게 풀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부 및 주요 어떤 식품들의 주요 원료에 대한 원산지, 그러니까 뭐 두부로 치면은 콩이겠죠? 콩에 대한 재배 단계에서부터 그 원료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는지, 국산 같으면 국내에서 어떻게 그게 생산돼서 오는지 이런 경로들을 풀로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이력제를 시작을 했고요. 또한 현재는 한국도 법제화가 돼서
대부분 식품의 원료 및 첨가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풀무원이 그 모든 것들을 쓰는 걸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지속 가능 식품에 대한 국내의 시장성을 확대하거나 또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2년에 지구식단이라는 브랜드까지 런칭을 하게 됩니다. 예. 어, 풀무원이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푸드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해서 컨벤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항이나 식당, 휴게소 또한 그 건강 그 체열로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개인 맞춤형 어떤 식품들, 개인 맞춤형 식품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다이어트나 아니면 각종 어떤 성인병, 질병이 걸리신 분들에게 맞춤 식사 같은 것들을 배달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내에서는 두부, 그다음에 스프라우츠, 낫또 계란, 그다음에 드레싱, 그다음에 누들은 요기 누들은요 라면 같은 상온 유통은 아니고요 냉장 유통 누들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풀무원이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조인트 벤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제 유발효 제품 1위인 다농, 그다음에 네슬레, 그다음에 파스타로 유명한 이태리 바닐라도 저희랑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래 코스트코는 원래 그 저희 어 물에 대해서 미네랄 워터에 대해서 커플라인드로 해서 저희가 같이 제휴를 하고 있었는데 PB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이제 코스트코와 글로벌 협업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제 그 식품 가공 및 유통 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속 가능 식품 중에서도 그 어떤 그 식물성 지향 식품, 즉 플랜트 포워드 푸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즉 비건 개념, 채식 개념, 그러니까 동물성이 전혀 없는 제품군들이고요. 하나는 이제 플랜트 포워드 FRM이라 그래가지고 요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사실 그 뒤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그 비건 제품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바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맛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85% 정도는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고 식물성 원료를 85%를 쓰고 나머지 15%도 어떤 덩어리 육이나 덩어리 고기나 이런 거는 쓰지 않고 고기의 엑기스나 플레이버 요 정도만을 조금 쓰는 그런 제품들을 프렌트 포워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그 K 컬처에 대해서 좀 그 글로벌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저희는 누들 그러니까 아시안 누들로 해서 냉장 제품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스낵이라든지 소스 이런 쪽도 사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도 라면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풀무원 라면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이제 겉면 형태의 라면입니다. 그리고 김치 또한 김 이런 쪽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글로벌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이외에 미국, 중국, 일본의 생산 기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0개의 생산 기지, 즉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4곳,
그 다음에 중국은 두 곳, 일본은 네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유럽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도 이제 영업 쪽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기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부, 즉 영업 부서들을 먼저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요, 그 풀무원 두부가 마켓 셰어가 넘버 원이고요.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기존의 두부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고가의 두부를 파는 대부분 풀무원 두부는 중국에서는 샘스클럽이나 이런 좀 중국 내에서는 고가 매장으로 치는 그런 매장에서 파는데 그런 쪽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 지속 가능 식품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아시겠지만 한랄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주로고요. 시장 사이즈는 미국 달러로 약 1조 5천억 달러 시장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거기에 비해서 그 지속 가능 식품은 전체 시장은 124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아무래도 그 북미나 유럽 중심에서 지금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뒤에도 조금 차이를 보겠지만 어떤 그 기준?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한 기준이면 이 지속 가능 식품이라는 것은 미래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사회 건강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글로벌 식품 시장은요. 2024년 기준으로 약 그 6조 7천억 어, 죄송합니다. 6조 7천억 달러인데, 이 중에 그 할랄 제품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조 5천억 달러로 꽤 큽니다. 근데 지속 가능 식품은 이에 비해서 아주 작고요. 거기서도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그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즉 채식 관련 식품, 육대체 제품 이런 것들은 그 그 서스테이너블 푸드 내에서도 약그 410억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전체 시장은 매년 성장률이 5.4%로 식품 시장은 굉장히 성숙된 좀 시장이라서 크게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속적인 그냥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할랄과 지속 가능 식품들은 연평균 약 10%씩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쪽에 이 시장이 성장이 높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 할랄 식품은 뭐 더 잘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샤리아라는 종교적 규정에 맞춰 가지고 어떤 제품의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알코올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어떤 그 규정 그러니까 꼭어 그 무슬림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교적인 어떤 신뢰나 청결, 그다음에 허용된 원료 사용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스테이너블은 약간 좀 그 기업의 어떤 전략에 따라 이거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할랄 푸드는 약간 좀 그 강제성이 있고 어떤 규격적인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서스테이너블 푸드는 전략, 그다음에 가치, 그 기업의 미래성 이런 걸 가지고 좀 추구를 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다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할랄은 어떤 위생이라든지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 식품도 사실은 건강, 그다음에 환경 이런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글로벌 할랄 제품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북미나 유럽에도 굉장히 많은 할랄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왼쪽에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제품은 미국의 주요 매장에 팔리고 있는 크레센토라는 회사인데 코스코나 크로고 대형 매장들이죠. 북미에 거기에 팔고 있는 이제 할랄 육두를 판매하고 있는 제품 회사고요. 아래는 이제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어, 메카콜라라 그래가지고 할랄 인증을 받은 음료 콜라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인지도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 크게 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쪽 아시아 쪽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브랜드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유럽에서 굉장히 큰 할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랄 인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 그 육제품이라든지 소재 육이라든지 육가공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식품을 뛰어넘어서요. 할랄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뢰의 좀 의미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에도 할랄 인증을 받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데. 건강기능식품들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캡슐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성 원료, 뭐 돼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할랄에 맞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식품은 사실 아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할랄은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엄격히 사용을 못하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 식품도 물론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좀 더 재미있는 거는 지속 가능 식품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할랄보다. 그래서 크게 네 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지속 가능 식품은 유기농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풀무원의 유기농 농장에서 시작된 그런 거와 같이 환경적인 거에 어, 집중한 유기농 제품군에 대한 것들도 크게 서스테이너블 푸드의 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 즉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육대체 제품, 육가공을 그러니까 고기를 대체하는 그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하는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이 꽤 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든지 그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하는 이런 의미의 제품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 무역, 즉 어, 그 노동이나 이런 거버넌스적으로 공정한 거를 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서스테이너블 푸드, 즉 지속 가능 식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이는 플랜트 베이스드 프로틴스 푸드 이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한랄하고 서스테이너블을 사실은 비교를 하려고 봤는데, 결국 보면, 한랄이라는 것도 굉장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물론 종교적인 기반이긴 하지만, 어, 믿음과 신뢰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그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퍼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 식품이 결합을 한다면 충분한 어떤 시너지 효과로서 그런 제품들과 그런 식품군들은 굉장히 파괴력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음, 다음은 이제 그 풀무원이 그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풀무원이 어떻게 이 지속 가능 식품들을 펼쳐나가고 글로벌화 시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풀무원이 지속가능 식품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이것들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앞에서 그 지속가능 식품에 대한 네 가지 그거는 그 정의죠. 교과서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풀무원 내에서는 지속가능 식품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즉 식물성 지향 식품들. 음. 이게 아마 플랜트 베이스드 프로틴즈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를 하는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식품들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복지에 대한 부분을 또 한 카테고리로 풀무원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앞에서도 풀무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나왔지만 헬스 익스피리언스라 그래가지고 건강 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지속 가능 식품군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풀무원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 식품을 풀무원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 그런 이미지들은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 식품 아닌 것도 저희도 회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면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거를 그 식물성 지향을 하는 지속가능 식품군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22년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하나 런칭하게 되는데 그게 풀무원 지구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식단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식물성, 순식물성 식품,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순식물성으로 가기 전에 조금 더 접근을 하기 쉽지만, 한 85%의 식물성 원료를 쓰고, 그 다음에 덩어리 고기는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도 기존 제품보다는 훨씬 우수한,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의미는 뭐, 요즘 문제가 지방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이잖아요. 그래서 당의 함량을 낮추거나 또한 그 이제 뭐 콜레스테롤을 낮춘 이런 그 영양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들을 가진 그런 제품들을 하게 돼서 그 브랜드를 지구식단이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 브랜드를 안착시키는 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그게 두 가지로, 이건 뭐 프로모만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식품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는 알겠는데, 거기에 그 제품은 무엇이냐, 어떤 제품이고, 이 제품들이 어떤 맛이고,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그 어떤 소비자들이 접근을 많이 해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즉, 브랜드도 알려야 되지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실물들,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 제공을 함으로써 기회를 먹어보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제일 먼저 지구식단이라는 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어,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큰 대형 식당은 아닙니다. 큰 대형 식당은 아니고요. 근데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죠.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 레스토랑들, 그 중에서도 약간 건강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들을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하죠. 회의를 해서 우리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메뉴를 한번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가진 메뉴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당신 식단에 메뉴화를 시키시면 어떠십니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 메뉴에 풀무원 지구 식단을 또 좀 노출을 시키면서 했고요. 특히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셰프 전문 팀들도 지원을 했고요. 또한 또 이 MZ 세대들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굿즈나 이런 것들 또 SNS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이런 굿즈들이 또 입소문이 나서 약간 바이럴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나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핫한 장소, 특히 주말 같은 곳에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시식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어떤 슈퍼나 이런 그 마켓 같은 데서 단순하게 시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이들 아니면 가족들이 놀러를 가거나 뭐 이렇게 쉽게 주말 같은 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장 요즘에 중요한 거겠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한 그 유튜브라든지 특히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냥 거기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지구식단 제품들 브랜드들을 노출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굉장히 좀 브랜드 노출을 많이 시키고자 했고요. 가장 이제 좀 효과가 있었지만 뭐 사실 이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쪽으로 브랜드 광고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1년 동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그 가수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1년간 브랜드 제품 광고들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 그 원래 우리 풀무원에 대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이 지구식단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이 보조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년에 15, 17% 정도였던 것들이 이 광고 이후에 24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효과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제품에 대한 것들은 포텐셜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동물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동물성 원료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면 제품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면 제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이냐? 기존의 면은 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당 섭취, 혈당이라 이런 것들에게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실 수도 있고, 좀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 설탕을 멀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두유와 그다음에 밀가루가 아닌 걸로 대체를 한 두유면을 했습니다. 뭐, 풀무원은 워낙 그 글로벌이나 국내에서 두부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콩에 대한 원료를 일단 적용을 해서 건강한 면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하게 동물성 원료를 식물성으로 바꾸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으면서 만두 같은 경우에도 야채 만두, 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야채 만두. 그 다음에 빵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유 원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소세지를 식물성 소세지로 대체한 핫도그 같은 이런 제품들까지도 그 지구식단에, 그러니까 식물성 지구식단이라는 제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쉽게 먹어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그 가장 좀 활발하게 했던 것은 앞에 풀무원 사업 영역정에서도 컨센션 사업, 즉 휴게소, 뭐 공항 라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건강 지구 풀무원 지구 식당 코너를 아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고객들이 아, 이게 이런 제품이구나. 맛이 이렇네. 이런 것들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식물성 전용 레스토랑을 프렌튜드라는 것들을 문을 열어서요. 여기서 그 지구 식단 제품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 비건 제품들을 하는 음식점을 비건 전문 식당을 열어서 그 사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런 거 이외에도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아실 겁니다. 요즘 그 MZ 세대들은 워낙 프랜차이즈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 편의점 이런 쪽으로 해서 단순히 우리 제품을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와 편의점에서는 코업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전용 무슨 뭐 지구식단 샐러드, CU에서는 뭐 지구식단 원료가 들어간 김밥 뭐 이런 정도로 제품화를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많은 것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그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컨셉은 닭고기를 대체하는 두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두부인데 저희가 그 좀 특징이 있는 특허받은 공정을 써서 보시는 것 같이 두부가 약 한 결이 이렇게 있어요. 레이어가. 한 60겹 정도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너겟 같이 텐더 같이 만들어 가지고 닭고기를 대체를 하는 요런 제품들도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작년에 그 국제 식품 전시회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에서 이노베이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그 지속 가능 식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각급 그 대학교 식당 같은데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는 지금 미국 말고 이제 내년에는 글로벌 상품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 독일 에데카에 이제 또 제품이 수출이 되게 됐고요. 그 건강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글로벌 쪽으로 저희가 좀 확산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에서 그 제가 지속 가능 식품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어,
좋지가 않습니다. 재조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그 지속적으로 시장도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 올해의 미국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맞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다 알만한 회사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그 육대체 회사,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한때는 한 주당 주식 가격이 233달러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주당 1, 2달러밖에 안 되면 거의 망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가 동해 대비 동년배 대비 15% 정도 매출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그 인력의 한 19% 정도를 감원을 했고, 중국 사업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또한 원래 브랜드가 비욘드 미트였는데요. 여기서 미트는 빼고 이제 그 식물성 기반의 프로틴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비욘드만 붙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아까는 좀 이게 미래지향적인 제품이고 시장에 적합한 제품인데 왜 그럴까? 좀 다른 얘기긴 하겠는데요. 테슬라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 한번 보시면 2023년도에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예, 최고점 410달러 정도에서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죠?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죠. 그 테슬라를 한번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지만 전기차 테슬라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다들 충격을 받았죠. 무슨 최신식 완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이.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엄청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찬양에 가깝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요. 소비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차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테슬라도 분명히 이렇게 내려가는 일을 겪기 시작합니다. 변곡점을 받아서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하는 거죠. 차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인 성능도 가지게 되고, 전반적인 가격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매출이 올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이런 건데요. 레이첼 코나드라는 그 브랜드 관련 그 분이 계시는데, 이 분께서 얘기하는 것도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육 시장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대체육 시장은 결국 그 환경이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고기에 대한 가격들이 생산성이 좋은 식물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체육의 식물성 위주의 대체육 시장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재정립을 하고 이것들을 다시 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 제안을 해보자 그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올려는 이 그 새로운 미래의 식품 시장, 즉 지속 가능 식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 인클러시브인데요. 이런 거죠. 예전에는 비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특수한 소비층들이었어요. 무슨 건강과 관련돼서 자기가 그걸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간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비욘드 밑에 2020년 TV 광고인데요. 굉장히 TV 광고에서 이제 소를 식탁에서 없애자 이런 의미인데 대체를 하면 어떠냐 식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 자손들을 후세들을 생각한다면 소를 식탁에서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의견을 해서 접근성을 좀 가볍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포장 쪽의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차별화된 제품들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듯이, 우리는 뭐, 락토스가 없어요. 너트가 없어요. 글루텐이 없어요. 이거 사실 이거 드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알러지 때문에. 근데 물론 이런 걸 표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자라는 거죠. 너무 노만 강조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연 그러니까 인공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내추럴 레시피입니다. 이런 거고요. 이 알프로도 똑같습니다. 이거 우유 아닌데요. 이거 오트 밀크인데요. 어, 칼슘하고 같아서 뭐 우유하고 영양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이 쉽게 그러니까 뭐 서스테이너블 푸드 뭐 엄청난 무슨 접근이 어려운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클러시브는. 그 다음은 딜리셔스입니다. 네. 식품은 기술이 아니죠. 네. 사실 맛이 있어야 되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 거고 소비자는 그 기술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물론 그 테슬라 같은 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초기에는 자동차긴 한데 그 자동차의 근본적인 속성, 가고 서고 뭐 이런 것들 안에 이렇게 일반적인 차들이 해놓는 그 내장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가격에 비해서 안 좋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성공을 못하고 꺾인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식품도 그렇다는 거죠. 본연 맛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품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는 뭐 친환경적입니다. 지속 가능 식품입니다. 뭐 대체 식품이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와 조리 용도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 야, 우리 이런 맛도 있어. 한번 먹어봐.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에게 맛있다라는 거를 다만 계속 미트랑 비교하지 말자. 어, 식물성 제품인데 그러니까 그 제품 중에서 훨씬 맛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식품 자체의 본성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그 결두부로 만든 풀무원의 이 켄터키 스타일 프라이드 토프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아까 육식겹을 두부로 만들고 저희가 유명 셰프가 있거든요. 에드워드 리라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미국 셰프인데 한국계 미국 셰프인데요. 이 사람의 레시피를 저희가 좀 협업을 해서 모양도 이렇게 닭 모양식으로 두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질적인 닭고기를 쓴 텐더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국내 한국 소비자입니다.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60명에 대해서 소비자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이 텐더 제품보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하물며 이 텐더 제품은 한국 내에서는 판매가 1위인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너, 저희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근본적으로 맛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또한 맛있는 거 이외에도 어떤 그 건강적이나 다른 것들에 명확하게 어떤 성분적으로 그 소비자에게 베네핏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탄소죠. 이 저탄소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제 유럽이나 이쪽에 수출할 때도 굉장한
식품 쪽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지속 가능 식품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확장성이라든지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육고기를 많이 쓰는 제품보다는 식물성 원료를 쓰는 제품들이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단백질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위에 거는 이게 풀무원의 대표적인 식물성 햄입니다. 햄. 콜레스테롤이 없는데 일반 이제 제품들은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도 보면 이 표현이 식이섬유는 높고 지방은 기존 햄보다 25%가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N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접근성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맛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육 대체 제품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유럽은 왜? 유럽은 상대적으로 북미나 대한민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공 고기죠. 이런 것들이 비싸서 육가공 제품들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 북미나 이런 데는 그런 쪽이 이 대체육 제품보다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 왼쪽에 이 파란색은 이제 고기고요. 요거는 주황색은 이제 프렌트, 그러니까 식물성인데 요것들이 연마다 해를 지나 이렇게 24년도에 이 각 제품들을 보면 23년 대비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원가 올라간 거고요. 내려간 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보시면 고기들은 다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식물성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점 고기와 대체육들이 좁아져서 역전이 될 거고요. 또한 판매량이 많아지면은 양산화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극복되지 않을까. 다만 그 극복을 위해서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제가 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예전에도 저희가 유기농 제품으로 해서 국내에서 친환경, 그다음에 이웃사랑 뭐 이런 쪽으로 식품을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현재 저희는 이제 글로벌화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 식품을 해서 지구 환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쪽 폭넓게 이런 식품의 올바른 사업화 그거를 통해서 또한 저희 사업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All right, thank you, Mr. Cho, for the presentations for tonight. I'm sure all of you have many questions, right? So please feel free to submit your questions by scanning the QR code displayed on your screen. Yeah, give applause for Mr. Cho, everyone. So please feel free to submit your question by scanning the QR code displayed on your screen. Question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okay? So while we waiting, your oh, is there anyone can help me to share the QR code, please?
All right, so while we're waiting for the first question, for your questions all, shall we start to go to the first question? 어, 질문에 답변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아,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인도에서의 판매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인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도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어, 그, 언맨 니즈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약간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가고 싶고요. 인도에서도 제가 두부를 드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은 인도도 저희도 두부나 이런 콩 관련 제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음식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 F&B의 핵심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식품 시장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어, 일본, 미국, 약간의 유럽 음식 이외에는 판매가 거의 잘 안 됐어요. 소위 얘기해서 인도네시아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한국 내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인도네시아의 라면이라든지 또한 인도네시아의 소스들, 각종 소스들을 약간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게끔 본류를 바꾸면 안 되고요. 인도네시아 본류의 소스를 한국 소비자가 좋아하게끔 약간 변경, 모디파이, 현지화 시키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성 즉석 식품을 건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이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실제로요. 미국의 일부 회사들이 아까 제가 식물성 지향식품들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첨가물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온갖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막 영양 성분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첨가물들을 거의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그다음에 열량이나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럼 이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포장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면 들어와서 이 관련된 제품이 건강에 왜 좋으냐를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유튜브나 많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화제될 수 있게끔,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그 실질적인 그 실제 근간을 가지고 있어야죠. 허위는 안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쉬운 알리는 방법은 포장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잘 보일 수 있게끔 강조한다. 두 번째, 여러 가지 SNS나 뭐 유튜브나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 예. 직화하는. All right, for next questions. When selling overseas, do you position your products as being from Korea, or do you fully localize them so that customer do not recognize the company's country of origin? 해외에 판매할 때 제품을 한국산으로 포지셔닝 하나요? 아니면 고객이 회사의 원산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현지화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지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있는데 원산지는 다 한국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드는 것들은 당연히 현지 표기를 하고요. 근데 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만드는 것도 아시안 채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분들 이런 분들에게 판매되는 마켓 채널에서는 현지에서 만들어도 한국 풀무원 브랜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그런데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즉 그 미국에 있는 메인스트림 그 유통에서는요. 실질적인 그쪽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쪽 나라의 브랜드, 그리고 그 현지에서 생산한 거를 강조를 하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은 다 한국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do you have any questions? So like, for now, I'm still waiting your questions. So, for the first three questions, I didn't say the English questions. Later, I will tell you guys. And oh, I got a new questions. When advertising overseas, do you use well-known local models or do you continue using Korean models? 해외에서 광고할 때는 현지 유명 모델을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한국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외 광고는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아직, 회사가 해외 광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굉장히 좀 두부 바라는 제품인데요. 두부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영양바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히트가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알려진 적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스미디어 광고는 안 하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린 길거리에서 샘플링을 한다거나 우리 신제품들을 뭐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샘플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오는 무슨 전시회 박람회 같은 데서 행사들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What's your biggest challenge and how do you overcome it?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R&D거든요. 가장 큰 도전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 그 개발하는 연구원들이 음, 앞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첨가물을 덜 쓰고 건강에 좋게끔 제품을 설계를 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가격도 비싼 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예, 경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한 어 그런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시련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아무래도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스테이너블 푸드의 가장 큰 위협은 음, 가장 큰 위협은 무엇보다도 그 빨리 이 전체적인 시장이 재정립돼서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어, 분명히 이거는 그 가치가 있는 식품 카테고리거든요. 저희가 해야만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쪽들이 빨리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시장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So, do you have any questions more? For you guys who want to know the first three questions in English, we're writing down already on the chat list, so you can check the first three questions. Okay, I got a new questions here. Have you ever heard of a drink with edible packaging like OHO? Do you think the world market is ready for a product like that? 오호처럼 먹을 수 있는 패키징을 가진 음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제품을 세계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5호 차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참. 네, 5호 차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혹시 그게 그 어떤 지역 나라의 특별한 차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숙한 개발보다 식품 개발보다 전통의 것을 더 다듬고 좋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리숙하게 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제품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국 제품 만들어서 일본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게끔 잘 만들어서 한국 제품을 파는 게 더 식품에서는 좋지 않나 생각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So, is there anyone else? Like,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s? I haven't got any new questions yet. Lastly, do you have any message for young generation? Any encouragement for them? Yeah, I got a new questions here. What strategies will Pulmuone take to market beverage with edible packaging technology, including collaboration with retailers or 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plastic reductions? 풀무원은 먹을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정용한 음료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유통업체와의 협업이나 플라스틱 감축 관련 정부 규제와의
용계도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 에드블 필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필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그 식품 쪽에 압력을 많이 넣고 있고 실제 규제가 꽤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 풀무원은 뭐 그거 아니래도 원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저희 그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를 낮추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량을 낮추는 거죠. 플라스틱의 중량을 낮추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서도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생분해 소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의 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좋겠지만 일부는 제품 자체의 그 어떤 운송 중에 파손이라든지 또 제품 본질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미생물에 대한 이런 것과도 좀 포장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식품 포장도 굉장히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